안녕하세요. 당신들의 금요 책방, 당금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DJ를 맡은 슈슈입니다. 오늘의 코너는 바로 당금 책방입니다. 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녹음에는 누가 오셨는지 만나볼까요? 가티님부터 청취자분들께 짧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 가티입니다. 두 번째 녹음에 참여하게 돼서 지금 매우 설레는 상태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기뉴입니다. 저는 휴학생이라서 원래 학교를 안 가는 상태인데 요즘 열심히 근로장학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알스입니다. 저는 비록 휴학생이지만 재학생보다도 더 많이 학교와 관련돼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민기뉴님처럼 열심히 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 모두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는 요즘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해요. 우선 저는 일단 제가 벌써 4학년 1학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번 학기랑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개강을 했는데 아직 2주가 지났는데 벌써부터 녹음 강의가 아주 약간 밀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녹음 끝나고 집 가서 강의도 들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서관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알바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집에만 있어서 되게 무료하고 뭔가 일에도 집중이 안 되는 느낌이었는데 뭔가 알바거리가 있어서 이렇게 고정적으로 어딘가를 가니까 그래도 좀 뭔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휴학생으로서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에 이제 완벽 적응한 것 같은데요. 어제는 밤 11시에 줌으로 이제 생일 파티를 열었어요. 친구가 오늘이 생일이어서 11시 반에 이제 줌에 접속해서 30분을 기다렸다가 생일 축하 노래를 줌으로 불러주고 네, 그렇게 화상회의로라도 서로 얼굴을 보고 재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복학하는 첫 학기였는데요. 근데 요새 솔직히 너무 바쁘거든요. 너무 일을 벌렸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 개강하고 지금 학교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하나 있고요. 공모전 비슷한 거. 그리고 저도 새로운 학회에 하나 들어가게 돼서 학회 활동하게 됐는데 이거 너무 일을 벌렸다 첫 학기에. 지금 어제 너무 늦게 자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집콕이 너무 저는 힘들다. 그래서 오늘 당금 오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2주 만에 외출이어가지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 오랜만에 봐서 굉장히 녹음을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오늘의 코너 당금 책방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너명이 바뀌었죠. 27화에서 만나셨던 교양을 채워주는 당금이들의 인문학 시간, 당금이들의 문학클럽이 당금 책방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당금 책방에서도 인문학과 관련된 대화를 할 예정입니다. 알스님, 인문학이 뭔가요? 인문학이란 인간의 사상 및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 영역입니다. 특히 인간의 가치 탐구와 표현 활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표적으로 언어학, 문학, 역사, 철학 등이 있습니다. 인간을 내용으로 하는 학문도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그 기준을 설정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의견 일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저희가 선정한 오늘의 인문학 책은 바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투표로 책을 선정했는데 굉장히 높은 표수로 데미안이 선정되었죠. 다들 데미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알스님, 다른 책들도 많았는데 데미안에 투표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투표를 할 때 과연 내가 이 책을 읽을까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읽어본 책이기도 했고 그리고 읽었을 때 정말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었어서 선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투표할 때 이거 솔직히 좀 TMI인데 약간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이제는 좀 다시 읽어보고 싶었다라는 생각이었고요. 제가 이거를 세 번째 읽는데 첫 번째는 중고등학교 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었고 두 번째는 제가 좀 오래전에 좀 만났던 친구가 데미안 거의 덕후였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좀 데미안 좀 읽어라 해서
읽었고 그 친구랑 이제 헤어지고 데미안 쳐다도 안 봤는데 이제는 좀 다시 읽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이번에 투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데미안에 많은 사연이. 네, 민기윤님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데미안에 대해서 되게 추천을 많이 받아가지고 되게 다들 읽어보라고 많이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사놓고 집에 뭐 읽으려고 시도를 해봤었는데 좀 책장에 처박힌 상태로 거의 오랫동안 들여다보지도 않아가지고 이번 기회에 좀 다 같이 읽어보고 좀 얘기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우선 이 책을 다들 중고등학교 때 처음 많이 접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때는 접하지 못했고 오히려 저는 몇 달 전에 그 설민석 씨의 책 읽어드립니다라는 그런 코너가 있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듣게 됐는데 근데 좀 설명을 듣다 보니까 좀 뭔가 오묘하고 되게 무섭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설명을 들었을 때는.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저는 이 책을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코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만나는 인문학 당금이들의 문학클럽. 당신들의 금요 책방. 황금책방. 네, 지금부터 데미안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들 책에 애정이 많으시네요. 워낙 유명한 책인 만큼 청취자분들도 데미안을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배경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죠. 가티님, 데미안은 어떤 작품인가요? 네, 데미안은 1919년에 독일의 작가 헤르만 헤세가 발표한 소설입니다. 주인공 에밀 싱클레어가 자전적 고백을 하는 듯한 형식이 인상적인데요. 출간 당시에는 헤르만 헤세가 아니라 주인공의 이름인 에밀 싱클레어라는 익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작품 중에서도 크게 성공을 거둔 작품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1919년이면 제1차 세계대전과도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민기뉴님, 책이 발표되던 시대의 상황은 어땠나요? 네, 1919년은 제1차 세계대전 직후죠. 당시 독일 청년들에게 강렬한 영향을 끼쳤다고 해요. 많은 것들이 무너졌던 시대 상황에서 새로운 길을 보여준 작품으로 평가받아 폰타네 상까지 수상했다고 합니다. 네, 그 이후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독일 병사들이 가방 속에 넣고 다니면서 읽었을 정도로 사랑받았다는 기록도 있죠. 배경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소감을 나눠볼까요? 알슨님부터 간단한 소감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 책을 읽었어서 투표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책을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엔 중학교 때도 많이 읽었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읽어봤어요. 그때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나의 심리 상태와 이토록 비슷한 묘사가 있을 수 있지? 하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심리 묘사가 가장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제가 한창 혼란스러운 아마 고등학교 3학년 그 시기이기도 했고 그런 내적 성장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던 시기여서 공감을 많이 했던 책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랬던 책을 이제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다른 시선으로 또 보게 되고 그리고 그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막 밑줄도 쳐놓고 엄청 감명을 받아서 내 생각을 정리해놓고 이랬던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다시 보게 되니까 내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하는 그런 점들이 되게 이번에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영화도 그렇듯이 한 번 볼 때랑 두 번 볼 때랑 굉장히 다르고 안 보였던 게 보이고 저런 장면도 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아마 알스님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책을 읽게 되면서. 네, 그럼 혹시 다른 분들은 책에 대한 소감이 어떠실까요? 네, 저는 이번 학기에 듣는 수업 중에 교양 중에 철학 수업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수업이었던가? 그 교수님이 너는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런 질문 있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근데 그거를 이 수업이 좀 특이한 게 좀 채팅 형식으로 1시간 동안 이루어지는데 교수님하고 약간 100명이서 단톡하듯이 이루어지는 수업이거든요. 1시간 동안. 근데 그 답을 하신 분이 저는 땡땡 대학교 땡땡과 몇 학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근데 그거는 너 말고 다른 누군가도 땡땡 대학교, 땡땡 과학, 땡땡 학번이지 않냐. 너만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뭐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쉽게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이렇게 얼버무리셨는데 저는 그 질문 보면서 나는 누구지? 이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데미안을 읽으니까 좀 더 좀 고민이 좀 심화될 수 있고 고민이 좀 깊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좀 지금 시점에서 아까 제가 근황 토크에서 되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와닿지 않았나. 약간 왜 나는 지금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민기뉴님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예전에 이 책을 읽어봤던 적이 없어가지고 되게 데미안 하면 엄청 쉽고 저는 간단한 책일 줄 알고 그냥 되게 마음 편하게 책을 펼쳤는데 생각보다 아까 가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철학적인 그런 주제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서 되게 생각할 만한 구절들도 많았고 그리고 또 특히 요즘 제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은 시점이었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한 소년의 성장기가 쭉 나와 있어가지고 제 인생에서도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고 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우선은 이 데미안 아까도 앞에서 나왔지만 데미안 덕후인 분도 누군가 계셨고 그러니까 주위에 듣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위에 데미안 덕후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편집팀 단톡에서 꽁님도 그렇게 잠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좋아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런 철학적인 책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잘 몰랐었기 때문에 특히 궁금했던 것 같은데 제가 책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도 좀 함께 살펴봤더니 이 책에 등장하는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신의 내면에서 싱클레어와 데미안을 둘 다 본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싱클레어의 성찰과 고민이 사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측면이잖아요. 누구한테는 사춘기 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평생을 이런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겪게 되니까 그거를 되게 격렬한 고찰을 통해서 풀어낸 게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그 고등학교 때의 흔적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때는 내가 나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자료도 이번에 다른 외부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제가 한 몇 년 전에 썼던 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데미안을 보면서 느낀 점이랑 겹쳐져서 뭔가 지금의 제가 저에 대해서 하는 고민보다 그때 했던 고민들이 훨씬 더 깊이 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은 지났는데 나는 잘한 게 아니라 오히려 회피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글들을 읽으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줄 아는 애였구나 하고 나의 성향이 되게 바뀌었구나라는 점들도 느껴졌던 것 같아요. 뭔가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랑 살짝 다르시네요. 뭔가 이 책을 읽은 분들이 많이 하는 말씀이 이제 10대 때 읽었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다가 좀 내가 생각도 되게 짧고 약간 철이 없던 때다가 20대, 30대가 돼서 읽어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알스님은 벌써 고등학교 때부터 철학적인 그랬다가 지금 퇴보 중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듣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마 어릴 때 읽었을 때랑 아니면 좀 한 20, 30, 40대 때 읽었을 때는 좀 다른 느낌의 철학적 고민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데 고딩 때는 아무래도 이제 입시를 앞두고 나의 전공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것도 엄청나게 큰 결정이자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에 대한 고민이었다면 이제 좀 20, 30대는 인생의 전반에 있어서 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이런 또 다른 철학적인 고민이지 않았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절 말고 일단 전반적으로 책에 있어서 또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배경을 알고 나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어떻게 나랑 이렇게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헤르만 헤세가 심리학에 굉장히 많이 기반해서 이 책을 썼다는 그런 배경을 이번에 녹음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랬을 때, 뭔가 이게 정말 인간의 성장이랑 일반적인 인간의 성장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이 스토리로 잘 녹아든 작품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두 개의 인상적인 부분들 얘기를 하면은, 첫 번째는 피스토리어스라는 인물과 그 데미안이 나누는 대화들이 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둘이서 약간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세계를 어떤 방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거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피스토리어스와의 인연이 끝나고 그 주인공인 싱클레어가 한 말이, 이거는 뭐 구절은 아니고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인간에게 한 가지 의무는 자기를 찾고 자기를 찾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 읽었을 때는 이게 뭔 소리야 했던 부분인데, 아마 이게 초반부에 데미안이라는 인물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데미안이 학교에서 선생님을 뭐 어떻게 조종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두 눈을 부릅뜨고 사람을 쳐다보면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정말 의지가 가득 차 있으면은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을 뭐 조종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지? 했었는데, 이제는 약간 이걸 읽으면서 이게 함축하는 게, 정말 내가 뭔가를 간절히 원한다면, 그리고 정말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이 정말 가득 차 있다면은, 그걸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여기서 헤세가 약간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뭔가 그 부분 읽으면서 되게 이게 소설인데 자기계발서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계발서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엄청 온 마음을 다해서 뭔가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행동으로 옮긴다면 그게 실제로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데미안이 굉장히 오래된 소설인데도 그런 똑같은 얘기를 담고 있다는 게 저도 좀 놀라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나 아니면 읽기 전에 좀 책에 대한 배경이나 소개를 인터넷상에서 접했을 때 느꼈던 게 있는데, 여기서 되게 많이 나오는 설명이, 이 책은 뭔가 나에게로 이르는 길이다, 뭐 좀 나를 찾아가는 길이다, 과정이다, 이런 식의 설명이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여러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있겠지만, 저는 방금 제가 말한 그 설명처럼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이 책에 나오는 소년이 굉장히 많은 고찰을 했다고 느끼는데, 이 부분이 제가 많이 공감이 됐던 게, 저도 저를 잘 모르겠는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아라고 할까요? 자아가 한계가 아니잖아요. 뭐 이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이렇게 변하고 이 상황 속에서는 저렇게 되고, 이런 게 당연히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책이 굉장히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 사춘기 소년의 시선 입장에서 잘 풀어낸 것 같아서, 그리고 굉장히 고찰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또 약간의 고통이 느껴져서, 얼마나 치열하게 성찰을 했으면 이런 생각도 많이 느껴져서 좀 대단하기도 하고, 인간의 본질을 다룬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진짜 여기서 싱클레어가 14살인가요? 거의 굉장히 10살? 10살? 10살 아닌가요? 10살 아닌가요? 굉장히 어린 나이로 나오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저는 되게 놀랍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거의 그냥 놀러 다니기 바빴던 것 같은데. 시대 배경이 아마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혼란한 시기였고, 또 뭔가 사상적인 부분들이 많이 무너져 내린 시기니까 아이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혼란을 겪었던 시기여서 이런 뭐랄까 작품에서의 인물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맞는 말 같아요.
네, 저희 다 이렇게 한 번씩 소감과 인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같이 나눌 책 구절을 공유하고 소감을 또 얘기해 볼게요. 네, 저부터 얘기를 하자면 저는 굉장히 유명한 부분이라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책 앞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새는 알을 깨고 나오려 싸운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고자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네,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부분 듣고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뭔가 메시지가 명확한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이게 근데 그래서 무슨 소리지? 라는 이런 이중적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감히 추측을 해보건대 모두가 이 구절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자신의 얘기다 혹은 자신의 상황과 비슷하다라고 조금은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데요. 우선 저부터도 그렇고 사람이 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혹은 나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한계를 깨고 그 자신이 갇혀있다고 여겨지는 그 하나의 세상을 깨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생각이 저는 평소에도 좀 자주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특히 요즘은 더 자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알은 세계라고 했는데 그 알, 즉 그 세계가 자신이 깨야 하는 그 한계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 한계도 아마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뭐 각자 그거는 본인이 잘 알 수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는 한계긴 하지만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듣고 정말 저도 그런 저의 한계, 세계를 깨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슈슈님이 생각하시는 한계는 그래서 제가 약간 이 질문이 나올 것 같긴 했는데 저는 우선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를 알긴 알거든요. 알긴 아는데 그거를 실천을 못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제가 은근히 좀 남 눈치? 세상 눈치를 많이 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거는 명확한데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명확한데 그게 좀 실천을 못하는 것 같아요.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좀 내가 아는 거를 내가 좋아하는 거를 잘 알면 그걸 좀 나를 위해서라도 실천할 용기가 필요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궁금해졌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그러니까 우선 뭐 지금 상황에서 제가 좋아하는 거는 약간 아무래도 저의 미래의 직업과 관련된 건데 그러니까 다들 취업 준비, 좀 기업 취업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좀 이상한 게 뭔가 회사를 다니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뭔가 그냥 딱 어릴 때 떠올렸을 때 반복되는 일상? 약간 이런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그래서 그런 거 말고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 녹음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네요. 예고인가요? 근데 정말로 그 구절은 누구나 읽다가 워낙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고 뭔가 딱 머리에 박히는 구절인 것 같아요. 그 은유나 그 안에 있는 의미까지 너무 좋은 구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관련돼서 다른 구절 중에 다른 모든 사람이 매일같이 하는 일이라도 그들한텐 금지되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금지되어 있는 일이 자신들에게는 허용되어 있을 수도 있을 거야. 있는 거야. 사람은 각자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해. 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되게 비슷한 맥락의 얘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살아가고 그리고 성숙해 가면서 자기가 기존에 이건 무조건 지켜야 하는 거야 혹은 이건 무조건 이래야만 해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니라는 걸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순간에 대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저를 예시로 들어보자면 저는 사람이 잠을 안 자면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저희 집에서 너는 어쩜 그렇게 잠을 꼬박꼬박 다 자가며 공부를 하니라는 소리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게 막상 대학에 와서 뭔가 다른 계기들이 부여가 되고 다른 상황이 저한테 맞닥뜨리게 되니까
제가 바뀌더라고요. 잠을 안 잘 수 있다라는 걸 진짜 뭔가 깨닫게 된 그런 계기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저의 능력치가 조금 더 이렇게 확장되어 갔다라는 느낌? 그럴 때, 아, 내가 나를 둘러싸고 있던 그 한계라는 벽을 깼구나. 내가 뭘 하나 깨고 나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 그런 게 1차적으로 제가 태어나서, 사실 태어난다는 건 수동적으로 당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인간이. 그렇게 태어나서 또 세계가 나에게 보여지는 것도 사실 내가 눈을 감고 귀 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 내가 살아가는 한 저절로 나에게 보여지게 되는 건데 그렇게 보여진 것들에 기반해서 내 생각을 단순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어서 이게 진짜 맞나? 라고 소위 말하는 비판적 사고를 해서 자신의 그 생각의 벽, 수동적으로 들어온 것들만 이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뭔가를 스스로 판단해 보라는 그런 뜻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되게 슈슈님하고 그래서 느낀 점이 비슷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알스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약간 관련해서 인상 깊은 구절이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거든요. 그 알스님이 아까 비판적 사고와 관련해서 이 책에서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사람이 약간 성장해 간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구절이 바로 그것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그 데미안과 싱클레어가 처음 만나서 얘기를 할 때 이제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한번 읽어드리면 사람들은 카인의 자손이 무서웠던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 표적을 원래대로 우월한 훈장처럼 설명하지 않고 반대로 설명한 거야. 이 표적을 지닌 사람들은 무섭다고 말한 거지. 또 실제로 그렇기도 했겠지만 용기와 개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건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니까.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읽으면서 좀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하면 이 구절이 뭔가 의미하는 게 좀 되게 우월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좀 비범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대중들이 오히려 그 사람을 뭐 치켜 세워주거나 이러기보다는 좀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평소에는 많이 하지 못했던 생각인데 이 구절 읽으니까 진짜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그냥 보통의 일반적인 성경의 해석과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른 방식으로도 모든 것을 볼 수가 있구나 하면서 되게 놀라웠던 구절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공감이 되는 게 뭐 개성이 너무 넘치거나 혹은 비범해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두려움이 진짜 두려움일 수도 있지만 뭔가 나랑 달라서 오는 그런 불안함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되게 저도 공감이 되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앞서 세 분 말씀 들으면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됐고 특히 되게 부러웠던 게 알스님이 그런 경험을 해보셨다 그랬잖아요. 어떤 뭐라 그랬죠? 벽을 깨본 경험? 네,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걸로 아는데 벌써 그런 경험을 해보셨다. 약간 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솔직히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아까 다 우리가 얘기한 구절이랑 다 비슷하긴 한데 저는 약간 피스토리오스라는 인물한테 좀 꽂혀가지고 이분이 한 얘기가 그들은 바깥에 있는 물상들만 현실로 생각해서 마음속에 있는 그들 자신의 세계가 전혀 발현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행복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한번 다른 것을 알면 그때부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겠다는 선택이란 없어져 버리지. 싱클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은 쉬워. 우리들의 길은 어렵고 우리 함께 가보세.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약간 그 데미안의 어머니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에바 부인이 한 말이 있는데 그래요. 자신의 꿈을 찾아내야 해요. 그러면 길은 쉬워지지요. 그러나 영원히 지속되는 꿈은 없어요. 어느 꿈이든 새 꿈으로 교체되지요. 그러니 어느 꿈에도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거 들으면서 정말 어렵다. 그냥 일단 처음 든 생각은 약간 어렵다였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알스님이 벽을 깨본 경우가 다르게 저는 오히려 아까 슈슈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그 가장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알로 비유를 하자면 점점 솔직히 요즘 약간 알을 깨는 게 아니라 알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되게 바쁘게 살고 있는데 지금 하는 것들이 과연 나를 찾기 위한 과정인지 아니면 현실에서 약간 뒤처지지 않기 위한 나만의 몸부림인지 약간 이게 조금 혼동이 됐었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알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게 저는 오히려 예전에 오히려 학창 시절 때 이게 되게 오만방자한 생각인데 제가 약간 그 영화 트루먼 쇼 아시죠? 네. 그 약간 트루먼 쇼의 트루먼처럼 제가 이 세계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약간 좀 더 과장해서 생각하면 약간 나는 되게 특별한 존재고 나는 약간 이 세상을 위해서 뭔가 되게 대단한 걸 할 거야.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오히려 어렸을 때는 그렇게 패기 있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약간 대학 생활을 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하면서 점점 그게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걸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했거든요. 아, 내가 이제 좀 이제 현실을 아는구나. 좀 이제 현실적으로 사고를 하고 이제 랄랄라 나라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구나 그랬는데 요즘 또 학교를 다시 다니면서 드는 생각이 아 근데 또 나를 너무 잃어버리고 약간 나라는 자아를 지금 현실에 내어주고 있는 건 아닐까? 약간 너무 바쁘게 살아가면서 나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 저를 보면서 점점 알로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 너무 공감되는 게 저도 어릴 때 약간 제가 주인공인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진짜 어릴 때 막 초등학생 때 그런 줄 알았는데 저도 이제 대학생이 되고 뭐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저도 너무 제가 막 이 세상에 막 이 점도 안 되는 것 같은 거를 너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가티님과 너무 같은 그런 과정을 밟아가고 있어서 약간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고 그리고 알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뭔가 그것도 뭔가 아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바쁘게 이것저것 경험을 해보면서 또 나를 찾을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으니까 네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인상 깊은 구절 다 한 번씩 얘기해봤는데요. 그러면 민기뉴님 혹시 책 읽으면서 의문이 들었거나 혹은 더 같이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좀 띠용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약간 반전이라고도 살짝 느껴졌는데 이 부분을 살짝 읽어드리면 그리고 그 이후에 내게 일어났던 모든 일이 아팠다. 그러나 나는 열쇠를 발견했고 때때로 어두운 거울 속에 운명의 형상이 졸고 있는 그곳, 내 자신의 내부에 완전히 들어가기만 하면 되었다. 나는 단지 그 어두운 거울 위에 몸을 굽히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면 이젠 완전히 데미안과 같은 내 친구이자 지도자인 데미안과 같은 내 자신의 모습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었다. 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뭔가 약간 제 개인적인 해석이지만 뭔가 지금까지의 스토리가 정말 데미안이라는 외부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서 약간 또 다른 자아에 대한 이야기임을 살짝 암시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제가 이거를 읽고 나서 너무 의문이 들어가지고 좀 많은 해석들을 찾아봤는데 데미안을 정말 그냥 제3자인 외부에 있는 사람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냥 내 안의 자아 중에 하나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좀 다 같이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자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저도 이게 저만의 해석은 아니고 좀 찾아봐서 공감이 되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좀 데미안이 도움을 많이 주고 어떻게 보면 싱클레어의 약간 지도자? 친구지만 지도자의 역할을 해주고 뭔가 나보다는 위에 있는 그런 역할로서 되게 도움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구절이 나옴으로써 나를 이렇게 성장을 하게 하고 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그런 존재가 사실은 나 스스로다? 약간 이런 해석을 봤는데 이게 좀 공감이 됐거든요. 타인에 의해서 다른 것에 의해서 성장을 하고 한계를 깨우치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거 다 스스로가 거쳐야 할 과정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자면 데미안이 사실은 내 자아에 있는 또 다른 자아라고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네. 저 솔직히 지금 약간 소름 돋았어요. 왜냐면 저 책을 너무 단순하게 읽어가지고 당연히 그냥 사람일 것이다. 해석도 안 찾아보고
그냥 그냥 데미안을 동경해서 데미안과 비슷한 모습이 됐나 보다. 근데 그것도 하나의 해석이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외부의 한상에서. 근데 지금 약간 슈슈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야 진짜 대단한 작가구나. 약간 드라마에 엄청난 반전을 한다는 느낌? 결국 나였구나 모든 게 약간. 너무 현실 반응 너무 웃긴데요. 근데 약간 나라고 생각하면 저는 약간 살짝 의문이 드는 지점이 그 막 크로머랑 뭐 이렇게 갈등이 있었는데 데미안이 와가지고 그거를 어느 순간 해결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냥 실제로 만약에 이게 그냥 데미안이 자신이었다면 그냥 자기 자신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석하면 될까요? 그 부분이 조금 걸렸어요. 만약에 자기 자신이라고 해석을 하면. 그러면은 그 민기뉴님이 말씀하신 거는 데미안이라는 존재 자체가 원래 애초에 없었다는. 아니요. 저도 그건 자아로 식스 해석을 했는데 네. 근데 뭔가 그 과정에서 약간 스토리에 그러면 조금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건 제가 안 게 아니고 고등학교 때 제가 적어놓은 걸 봤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문장에 제가 몇 줄을 그어놓고 이게 원서에서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도대체 얘는 이걸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대단하네요. 적어놨더라고요. 이게 원서에서 그러니까 그 발견한 것을 해석은 이제 한국에 번역될 때는 데미안과 같은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라고 적혀 있는데 원서에서는 이게 I로 적혀 있대요. 그러니까 나를 발견했다인데 근데 이걸 표현할 때 동사 부분에다가 L을 쓰는데 이게 신격화래요. 그래서 나 자신이 뭔가 나보다 더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더 잘 알고 있는 진정한 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다른 책 속의 문구에서 우리들 마음속에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원하고 우리들 자신보다 모든 것을 더 잘 해내는 누군가가 들어있어 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진짜 내가 원하는 바를 가장 잘 아는 깊이 나를 고찰했을 때의 나 자신을 스스로 신처럼 이렇게 믿으며 살아가잖아요. 그걸 지칭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뭔가 진짜 원서에 그렇게 적혀 있다고 하니까 진짜 그런 해석이 맞는 것 같네요. 혹시 이 정보가 틀리다면 이건 제 정보가 아닙니다. 3년, 4년 전에 저에게 물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한데요?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아직도 의문이 들었던 게 이게 3번 읽어도 아직도 모르겠는 게 그 에바 부인 있잖아요. 데미안의 어머니. 저랑 같은 생각하신 건가요? 도대체 이 사람은 뭔가 약간 그 자기 운명을 쫓는 사람들의 그 세계관의 최강자인가? 약간 아니면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발전한 게 그 암락사스라는 신이 약간 신 이름이 암락사스잖아요. 이 사람을 인간의 모습으로 형상화한 게 에바 부인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저는 처음에 읽을 때 진짜 중고등학생 때는 좀 약간 충격이었거든요. 아니 왜 친구 어머니를 그렇게 상상하는 거 되게 충격이었어요. 저는 마지막에 그 군대에서 둘이 만났을 때도 데미안이 싱클레어한테 어머니의 입맞춤을 전해준다고 입맞춤을 하거든요. 중학생 때 읽었을 때는 진짜 약간 쉽지 않다. 무슨 소설인가 이거는. 저도 이 데미안 네. 전체 통틀어서 너무너무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그때도 지금도 하지만 가장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그건 것 같아요. 약간 유교걸로서 친구 어머니를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네, 맞아요. 맞는 말이죠? 그리고 데미안도 그거를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바라본 사람들은 다 우리 어머니를 사랑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어머니도 뭐 입맞춤을 전하고 약간 이건 무슨 관계인가. 네, 저는 진짜 좀 아직도 헷갈리는데 그나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암락사스를 그냥 표현한 거 아닌가, 에바 부인이라고. 그리고 실제 어머니도 아니고 그냥 그 비유를 하자면 그 기독교에서 그 예수가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거라 그러잖아요. 약간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 근데 이건 뭐 어떤 해석을 찾아본 것도 아니고 진짜 저의 망상이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약간
제 가치관으로는 어, 용납이 안 돼서. 그리고 약간 신이라고 느낌이 비슷하게 들었던 게 이분이 늙지를 않는다 약간 그런 내용이 나와요. 데미안이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았던 게 학생인데 젊은 여인과 동거를 한다. 아, 맞아요. 근데 데미안은 그게 어머니라고 설명을 하고 네,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10년이 흐르고 대학생이 돼서 만났을 때도 싱클레어 대사를 보면은 전혀 나이 들지 않았다. 약간 그녀는 그대로였다. 이런 말이 나왔던 걸로 봐서는 신이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 되게 디테일하게 체크하셨네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어머니가 되게 동안이시구나 이러고 읽어가지고 네, 가티님이 그냥 본인의 망상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충분히 좀 일리가 있는 해석 같아요. 아, 맞아요. 정말요? 네. 네, 오늘의 당금 책방 데미안에 관한 이야기는 나눠봤습니다. 오늘 녹음 재밌으셨나요? 알스님부터 녹음 소감 부탁드릴게요.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 감상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의 감상을 듣는 일이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정말 중고등학교 때 무슨 독서 토론 동아리 이런 거 아니고서야 사실 그 이후로 할 일이 없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근데 되게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하면서 색다르기도 했고 너무 오랜만에 책을 읽고 또 책에 대한 감상을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많이 이런 능력이 줄어들었구나, 부족해졌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고 말씀드릴 때도 그리고 다른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의 해석을 듣는 게 이렇게나 좋은 일이고 영감을 주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채로운 해석과 망상이라고 하시지만 정말 제가 이 책에 대해서 갖고 있던 의문을 풀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민기뉴님은 오늘 녹음 어떠셨나요? 저도 이렇게 책을 읽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제가 1, 2학년 때는 독서 토론 동아리 같은 데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좀 주기적으로 주 2주에 한 권 정도는 책을 읽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진짜 너무 바빠지고 막 일상생활에 치이다 보니까 책도 많이 못 읽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기회도 거의 없거든요. 근데 평소에 많이 추천받아서 읽고 싶었던 이 데미안이라는 책을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면서 저도 다양한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는 이게 녹음 신청 받을 때 하고 난 다음에 데미안 선정되고 갑자기 책 읽어야 데미안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할 것도 많아 죽겠는데 책 읽어야 되네. 그래서 귀찮네 생각을 했었는데 귀찮네란 생각을 잠깐 이제 접어두고 책을 펴자마자 한 50페이지 정도 읽었을 때 책에 완전히 몰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틀 정도 만에 다 읽었는데 책 읽고 너무 느낀 게 많아가지고 되게 값진 시간이었고 특히 오늘 저는 와서 데미안이 자아일 수도 있구나. 거의 무슨 드라마 약간 엄청난 스포를 들은 것처럼 되게 큰 충격이었어가지고 오늘 되게 철학적인 충격을 많이 느낀 것 같아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우선 여기 오기 전까지 데미안에 대해서 제가 좀 흐릿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게 맞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와서 같이 대화를 나눠보니까 좀 명확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약간 속이 후련하고 기분이 좋아졌고 그리고 아까 가티님의 그 에바 부인에 대한 새로운 해석도 저는 너무 와닿아서 좋았고 그리고 저희 인상 깊은 구절을 얘기할 때 되게 겹칠 줄 알았는데 또 각자 생각해온 구절도 다 달라서 그 부분도 굉장히 신선하고 오늘 너무 유익하게 얘기를 나눈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책을 읽고 같이 나누는 건 읽을 때와는 또 다른 즐거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즐거운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본의 민트, DJ의 슈슈, 패널의 알스, 가티, 민기뉴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당신들의 금공강은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